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서 온 벨러리라고 해요. 저에게 물은 단순히 마시는 음료를 넘어 삶의 일부이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원이에요. 제 고향 벨기에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물 자체는 풍부했지만 상수도 시스템이 낡고 여과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면 반드시 병에 든 물을 사야 했어요. 그런데 병에 든 물은 꽤 비쌌어요. 특히 대가족이었던 우리 집은 물을 소비하는 양이 많아서 마실 물을 사는 비용도 적지 않았죠. 어릴 때 엄마는 늘 저와 남동생들에게 물을 아껴 써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벨러리, 물은 언제나 소중히 써야 해. 깨끗한 물을 얻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야 해.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항상 물을 아껴 쓰는 규칙을 정했어요. 저는 이를테면 샤워를 5분 이내로 끝내는 법을 배웠고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을 틀어놓지 않았어요. 양치질을 할 때는 컵에 물을 받아 사용했고 비 오는 날에는 빗물을 모아서 정원에 물을 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죠. 대학생이 되면서 저는 환경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어요. 특히 물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전 세계 물 부족 문제나 효율적인 물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수업 중에 교수님이 UN 보고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죠.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수질 관리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서울의 아리수는 수돗물로 직접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없었어요.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고요? 정말인가요? 벨기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 한국이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었죠.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수돗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은 환경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로도 유명했거든요. 특히 재활용 시스템이나 에너지 관리 등 여러 면에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환경운동가로서 이런 선진적인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벨기에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공항이 너무나 현대적이고 깨끗했거든요. 제 마음속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어요. 여기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니 진짜일까?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제 속엔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한국의 수돗물이 정말로 안전할까요? 인천공항에서의 첫인상은 기대 이상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걱정도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물을 마실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벨기에에서 자란 저는 병에 든 물 외에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기숙사로 이동하는 공항철도를 타고 창밖을 보며 한국의 풍경에 감탄하던 그 순간에도 저의 관심은 여전히 물에 머물러 있었어요. 만약 수돗물을 마실 수 없으면 한 달 동안 물값이 얼마나 들까? 한국에서는 병에 든 물이 얼마나 비쌀까? 한국에 도착하기 전 인터넷 검색으로도 이런 정보를 찾아봤지만 뚜렷한 답은 없었어요. 기숙사에 도착한 후 저는 가장 먼저 주변 마트를 찾았어요. 물병이 필요했거든요. 계산대에 서서 병에 든 물을 계산하려는데 가격표를 보고 순간 멍해졌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한 달 내내 마시긴 무리겠는데? 한국은 기본 물가가 비싸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물값은 벨기에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죠. 기숙사에서 저와 함께 방을 쓰게 된 룸메이트 지미는 한국인 학생이었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같이 기숙사 식당으로 향했는데 지미는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있는 물을 컵에 따라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저 물 그냥 마셔도 괜찮아? 아, 이거? 물론이지.
여기선 수돗물도 그냥 마실 수 있어. 아리수라고 불러. 아리수라는 이름은 저에게 생소하면서도 묘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한국 수돗물은 이름도 따로 있구나. 하지만 이름만으로 제가 믿음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들어온 수돗물은 절대 마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나는 지민의 말을 믿고 수돗물을 시도해볼까 하는 호기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남아있는 걱정과 불신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밤은 이런 고민들로 가득 찼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수돗물을 마실까?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품으며 저는 이곳에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벨러리는 룸메이트 지민과 함께 기숙사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어제의 대화가 떠올랐고 그녀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민, 어제 아리수라고 했잖아. 그게 정말 수돗물이야? 응, 맞아. 우리나라 수돗물은 엄청 깨끗하거든. 걱정 안 해도 돼. 벨러리는 아직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지만 지민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벨기에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지민처럼 당연히 수돗물을 마신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날 오후 벨러리는 조금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에 접속해 아리수, 한국 수돗물 안전성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죠. 검색 결과는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의 수돗물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을 충족하며 첨단 정수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된다. 서울 시민의 95%가 아리수를 직접 마시고 있다. 그녀는 기사와 자료를 읽으며 점점 한국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죠. 자료는 그렇게 말하더라도 직접 마신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민이 웃으며 벨러리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이건 아리수야. 한번 마셔볼래? 지민이 건넨 물잔을 손에 든 벨러리는 잔을 빤히 바라보며 갈등을 이어갔어요. 투명한 물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그녀는 벨기에에서 자주 들었던 엄마의 말이 떠올랐죠. 벨러리, 수돗물은 그냥 마시면 안 돼. 그 안에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하지만 눈앞의 지민은 너무나 태연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의 자신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벨러리는 조심스럽게 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물은 깨끗했고 아무런 이질감도 없었어요. 벨기에에서 마시던 병에 든 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더 시원하고 신선한 느낌이 들었죠. 벨러리는 순간 멍하니 물잔을 바라보다가 그제야 지민을 향해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이게 수돗물이야. 믿기지 않아. 그렇다니까. 아리수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서울의 수돗물이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지. 지민은 벨러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리수의 관리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서울시는 매일 200여 개의 항목을 검사하며 이 물이 WHO의 엄격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었죠. 또한 아리수는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사실 병에 든 물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잖아.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수돗물을 마시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 지민의 설명은 벨러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환경운동가인 그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 중 하나였거든요. 그날 밤 벨러리는 다시 한번 아리수를 마셔보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지민 없이 혼자였지만 물을 마실 때의 낯선 두려움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죠. 이 물을 믿어봐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배울 것이 정말 많을지도 몰라. 물을 마시고 난 후 그녀는 자신이 앞으로 한국에서 얼마나 더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상상했어요.
아리수를 마시는 것이 단순히 한 잔의 물을 마신 일이 아니라 그녀의 고정관념과 환경적 시각을 바꿔줄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리수의 첫 모금을 경험한 뒤에도 벨러리는 완전히 확신을 가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지민과 함께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죠. 어느 날 지민은 벨러리를 한강시민공원으로 데려갔어요. 한강은 서울을 대표하는 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죠. 강변에서 바라본 한강은 맑고 평온했어요. 벨러리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이렇게 큰 강이 도시 한가운데 흐르다니. 사람들이 여기서 물을 사용하는 건가?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맞아. 한강은 서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의 공급원이야. 서울시에서는 이 강물을 철저하게 정수해서 아리수를 만들어 물이 깨끗할 수밖에 없지. 지민의 말에 벨러리는 점점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녀는 직접 정수장 견학을 다녀보기로 결심했죠. 마침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서울의 아리수 정수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정수장을 방문한 날 벨러리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시설 내부는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고 수질을 관리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물이 강에서 정수장으로 들어와 다양한 필터를 거치고 철저한 검사를 받는 과정은 그야말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죠. 특히 매일 200개 이상의 항목을 검사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이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견학을 마친 후 벨러리는 직원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이 수돗물이 병에 든 물만큼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직원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이상입니다. 병에 든 물은 장기 보관 중 품질이 저하될 수 있지만 아리수는 생산 즉시 공급되기 때문에 더 신선하고 안전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대답은 벨러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벨기에에서는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병에 든 물에 의존해야 했던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롭고 놀라웠죠. 그날 밤 벨러리는 기숙사로 돌아와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 있다면 환경적으로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그녀는 벨기에에서도 한국처럼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히 아리수를 믿게 된 것뿐만 아니라 물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던 어느 날 벨러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기숙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그녀는 목이 말라 자리에 비치된 물병을 보고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그런데 물맛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조금 짠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벨기에에서 수돗물을 처음 마셨을 때 떠올랐던 불편한 기억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왔죠. 이게 정말 아리수일까?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된 물일까? 벨러리는 카페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 물은 어떤 물인가요? 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아, 그냥 수돗물이에요. 한국에서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셔도 문제없어요. 하지만 벨러리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다시 아리수를 마시기 시작한 후 느꼈던 신뢰가 잠시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고민 끝에 주변 한국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어요. 벨러리, 사실 그건 수돗물 자체의 문제가 아닐 거야. 한국에서는 수도관이 오래된 건물에서는 물맛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 정말? 그럼 아리수는 여전히 안전하다는 뜻이야. 그럼 아리수는 기본적으로 깨끗하지만 건물 내부 배관 상태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집에선 정수기를 추가로 쓰는 경우도 많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벨러리는 다시 한번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아리수는 안전하고 깨끗하지만 오래된 배관이나
저장 탱크에서 생기는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벨러리는 한국의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벨러리, 우리 서울물 재활용센터에 가볼래? 거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어떻게 순환되고 관리되는지 볼 수 있을 거야. 재활용센터를 방문한 날, 벨러리는 아리수를 포함한 서울의 물이 관리되는 또 다른 과정을 직접 목격했어요. 사용한 물이 정화 과정을 거쳐 다시 환경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그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죠. 특히 물이 단순히 소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은 환경운동가로서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정말로 물 낭비를 줄일 수 있겠어. 한국은 물에 대한 철학이 다르구나. 벨러리는 자신이 한국에 와서 경험한 모든 것이 단순히 아리수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깨끗한 아리수를 한 잔 따라 마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녀의 눈에는 한국의 물, 그리고 아리수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울물 재활용 센터에서의 경험은 벨러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직접 겪은 카페에서의 경험이 마음에 걸렸어요. 깨끗하다고 믿고 있던 아리수가 다른 상황에서 왜 그렇게 다르게 느껴졌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죠. 센터를 견학하며 만난 한 환경운동가는 벨러리의 고민을 듣고 이렇게 조언했어요. 벨러리, 한국은 수도 간 교체나 유지 보수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야. 그런데 오래된 건물이나 관리가 덜 된 곳에선 수도 간에서 물맛이 달라질 수 있지. 물의 안전성엔 문제가 없지만 이걸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어. 그 말을 들은 벨러리는 다시 한번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례를 돌아봤어요. 문제는 물 자체가 아니라 그 물이 지나온 경로, 즉 배관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날 방문했던 카페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카페 주인에게 정중히 물어본 결과 그 카페 건물이 2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이었고 배관 교체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주인은 벨러리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배관 점검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벨러리는 깨끗한 물을 만드는 데 있어 단순히 정수시설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것은 바로 물 관리의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벨러리는 기숙사에서 아리수를 한 잔 따라 마시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물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야. 물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더 많이 고민해야겠어. 이 일을 계기로 벨러리는 벨기에로 돌아가면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물을 얻기 위해 단순히 병에 든 물을 사는 게 아니라 관리와 책임을 통해 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해. 그녀는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벨러리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벨기에로 돌아가던 날, 그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을 넘어 물에 대한 고정관념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죠. 그녀는 단순히 물을 아끼는 것을 넘어 물 관리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특히 한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수돗물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벨기에에 돌아간 벨러리는 곧바로 지역 대학과 환경단체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수돗물의 신뢰와 지속 가능한 물 관리 한국 아리수 사례. 그녀가 처음 강연을 열었을 때 벨기에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수돗물이 병에 든 물만큼 안전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쏟아졌죠. 벨러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마신 물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깨끗한 물을 만드는 건 기술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뢰와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이후 벨러리는 벨기에 내 대학들과 협력해 수도관, 현대화와 수질 관리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아리수처럼 벨기에에서도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드는 날이 올 것이라 믿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그녀의 삶과 일상에도 변화를 주었죠.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실 때면 그녀는 그 물 한 잔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노력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물이 주는 깨달음은 끝이 없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수돗물을 믿는 법이 아니라 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었죠. 그녀의 열정은 전 세계 환경운동가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아리수를 소개하며 한국의 물관리 시스템을 전파하는 그녀의 강연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죠. 한국을 다시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소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벨러리는 강연장에서 마무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이죠.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처럼 우리도 함께 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물 한 잔처럼 맑고 깨끗한 한국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